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도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연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도 오늘장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코스피 흐름부터 보시죠.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의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26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1,04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한 2원, 3원 정도 떨어지면서 한 1,148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1,1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된 모습인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좀 강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사들이다가 오후장이 되면서 기관도 가담하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2천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HMM,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같이 좀 요즘 많이 밀리던 종목들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다가 기관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10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 끝날 때까지 사들일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에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수급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삼성전자도 일단 주가 올라가고 있고 삼성발 이슈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쪽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도 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다는 건 테마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정말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면서 오늘은 그동안 많이 보이던 메타버스 관련주보다는 좀 후발주 위주로 장비를 공급하는 종목들이 위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세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세스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미니와 마이크로 LED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전장 상한가를 갔다가 살짝 풀렸는데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13,150원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요. 옵티시스도 25%가량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정말 대단하죠. 상상상 기록한 후 정말 며칠 살짝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장주 자이언트스텝 또한 일주일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9%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후발주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또 삼성의 위력이 미치는 곳이 디지털 화폐 쪽입니다. 삼성발 이슈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전자가 카카오와 함께 손잡고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쪽 섹터들에도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줄줄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주 쪽으로도 지금 많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KCD, 한네트 같은 종목들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이들 종목들에게도 수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M 관련주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의 이 상승 호재로 매각설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SM 매각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M도 지금 3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SMCNC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어제 썼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SM이 이렇게 매각설 주목받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엔터주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대형 4사 종목들도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오늘 모두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엔터주들의 분위기도 좀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그나마 좋은 모습이에요. 거의 삼성 위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시점이 변곡점이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시점이 조금 다가온 것 같고요. 역시 삼성이 어떤 좋은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탄력을 좀 가져가고 좀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요인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있는 악재가 어느 정도 일부, 전체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성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국 제가 이런 악재, 즉 코로나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결국 성장한테 밀릴 것이다, 성장이 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성장은 우리가 앞서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했던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뉴딜이다, 모든 측면들이 다 가고 있는 성장의 촉진제이고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는 선에서 이 성장이 거꾸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즘 뭐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고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고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정이 있는 거지 고점에서 다시는 가지 못할 길이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꼭대기라는 건 없으니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보여지고, 저는 애초에 지수가 3,400포인트를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3,600포인트 사이를 한 번은 우리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나중에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안 내려간 게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오히려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내려갔다가 강한 반등으로 다시 올라와 주길 바랬는데 뭐 시간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조정이 좀 부족했지만 그만큼 시간이 길었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주도 산업인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얘기 드렸고, 반도체가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듯이 2차 전지가 시세적인 부분을 두고 IT 부품 쪽으로 제가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맞춰져서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인 섹터들이 삼성의 효과로, 삼성은 반도체만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고용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많은 고리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한다는 건 시장 자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얘기 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제가 1,150원대 환율을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위쪽으로 갔을 때는 매도로 갈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때는 환율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커트라인이 1,150원인데 오늘 환율이 현재 1,145원대로 방향성을 소폭 내리고 있고, 다만 아래쪽 방향성을 뚜렷하게 두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금성을 조금 가지고 있자라고 했던 부분은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자는 측면이니까 조율을 좀 두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자산 전체적인 흐름에서 현금이 좀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고, 종목별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저가 매수를 더 노리는 그런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지수는 위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흐름만 봐도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82,000원을 제가 중요한 가격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시가로 그 위로 출발하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오되 중요한 가격은 제가 판단했을 때 84,8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때는 저항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84,8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반도체 쪽인 전반적인 장비나 소부장 쪽의 흐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자동차도 그 후발로 2차 전지 쪽에 물적 분할 이슈가 LG, SK 쪽에 붙어 있지만 삼성 SDI는 괜찮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의 흐름은 주도 산업 위주로 시장을 계속 이끌어 줄 거라는 거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IT 주들, 자동차 이렇게 주도 산업 위주로 계속 시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4,800원 이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서 시장은 어쨌든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되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은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일전자. 예, 신일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2,735원에 50%입니다. 예, 2,735원에 50%.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단타 좀 하려다가 몰린 것 같아가지고 쇼핑이 한번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신일전자가 네. 이제 여름 그 폭염 이슈로 네.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군요.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 뭐 이슈의 단발성 이슈였죠. 뭐 네. 폭염이 오고 뭐 습해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날씨가 습하지도 않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런 그 더운 건 맞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요. 한 번쯤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충고성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긴 네.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상담을 드리면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단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단타를 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죠. 급등주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기회를 잡고 한번 짧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중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또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욕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발성에 아예 단타를 노리는데 좀 짧은 시세를 보더라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에서 어떤 비중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좋은 기업에. 그런 걸 좀 짧게 이익을 내는 단타는 괜찮은데 이미 이슈가 된 걸 위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된 상한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 그런 흐름에서 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투자에 약간 급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급할 필요 없어요. 조정을 줄 때 오히려 기간적으로 저는 뭐 상한가를 갖는 기업을 막 하루 이틀 기다려 사는 것보다도 한 띄엄띄엄 본다라고 하면 한 길게 보면 한 보름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일 거래일 정도 뒤에 보면은 현재 이런 주가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단타를 조금 내가 며칠 뒤에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뒤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자리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뭐 한 2,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은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이거는 본인의 리스크를 스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반등이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2,700원 올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 통계치로 왔던 부분에서 반등이 확실시 나올 수 있는 어느 영역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2,400원에서 500원 구간이에요.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 폭염이나 날씨 더위에 대한 부분에 최근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매출은 모르겠어요. 요즘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쪽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뭐 관련성으로 봤을 때 신일전자도 테마성으로 엮이기 때문에 파세코나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일 때 같이 끌어져 올라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름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겨울철로 가면 또 캠핑에 대한 캠핑 쪽 관련된 부분 때 또 이슈도 되기도 하고 이 사계절 테마예요. 어떤 이슈를 잡느냐가 문제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아마 미세먼지가 곧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없었다라고 최근에 미세먼지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다음에 이슈될 때는 한번 제로를 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되 다만 올라오면은 꼭 반드시 비중 조절을 줄이시고 10% 이상은 단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2,500원 이쪽 2,500원 부근 정도 오면은 비중 조절 좀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빠른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 2,800원대에 다시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의 손실분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2,500원대 비중 줄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물어보시면은 비중 조절 다시 또 이제 흐름상에서 편입을 다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전화 주시고 그 위에 조금 조정이 있고 난 패턴상으로 본다라면 이런 패턴일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한번 바닥을 좀 다지고 옆으로 좀 행보성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한번 반등 줄 때 이때는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꼭 2,500원대는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부담감을 좀 줄이시고 다른 데서 이익 내서 손실분은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묶이면 이 자산이 묶여 있으면은 어차피 투자가 진행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비중 조절 꼭 하시고요. 나머지는 2,800원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대상이요. 예, 대상 매수가 비중은요? 27,200원에 15%. 27,200원에 15%. 네네네.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요즘 뭐 계속 밥값 인상되고 있다, 집값 인상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음식료 쪽에 좀 다시 관심들이 몰리는 것 같거든요. 다들 제품 가격 인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상은? 저는 음식료 업종은 보유하고 있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대상하면 청정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청정원 들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지금 자리는
들고 가셔가지고 이익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뭐 일단 가격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어요. 뭐 최근에 단기 고점에 사신 것도 아니고 대상 같은 경우는 청정원 브랜드 잘 아시죠? 우리 네. 마트 가면 다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쪽 관련성에 있어서 네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요인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하고 그리고 요즘 좀 약간 부족한 게 소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그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지속성으로 가고 있어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원자재 공급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성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뭐 신한 쪽에 관련된 부분들, 뭐 소금 염전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 관련성에 대한 네. 모멘텀도 역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재료 반영이 이때 앞서 있었던 요 상승에 그 시기하고 조금 맞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물가 상승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믹스돼서 된 믹스가 나온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저는 일단 워낙 이 움직임 폭이 느리고 답답한 종목이니까 그 시간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주면은 굳이 끌고 가는 것보다 이익을 좀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에 사는 쪽으로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 한 3만 원대 정도만 목표가를 잡고 이 상단 있잖아요. 요 가격대 올라오면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뭐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남겨두시면 되고 아니면 단기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3만 원대 정도에서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쪽은 그래요? 조금 뒤쪽이니까 10월달 이후 정도에 10월달 이후 중에 뭐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이슈가 돌면서 뭐 금리 그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수혜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경기 민감성 또 우리가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경기 회복 신호잖아요. 그런 내용들 경기 회복 신호니까 이런 쪽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3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몇 개월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몇 개월 가져가야 되죠. 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또 가격만 보시고 챙기시면 되고요. 뭐 하반기 정도는 좀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보세요. 그래야지 조바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다가 빠르게 올라오면 이익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J 콘텐츠리 네, 매수가 비중은요? 49,200원에 15% 가지고 네, 있어요. 49,200원에 15%.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하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근처네요.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구간이고 제이 콘텐츠리는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된 것 같네요. 요즘은 옛날에도 자주 보이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드라마 쪽이죠.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네.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제이 콘텐츠를 제가 미디어 콘텐츠 하반기 얘기하고 7, 8월 달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부터.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하지만 그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우리가 코로나 약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제작도 많이 됐고 최근에 뭐 킹덤 쪽 관련된 아시죠? 모멘텀도 있고 드라마도 계속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네. 뭐 그리고 K 콘텐츠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좋은 패턴의 자리다라고 판단되고 가격이 내려오면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사시고 홀딩하고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좀 예. 끌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조금 욕심을 내면 한 62,0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네, 좀 높잖아요. 그래요? 많이 가죠, 그죠? 네, 좀 너무 예, 높나요? 예. 네, 제가 너무 높게 얘기했나? 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후에 내려가고 방향성이 내려가던 거를 위쪽으로 확실히 전환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미디어콘이 코로나 피해주였잖아요. 극장 쪽으로 그 메가박스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다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메가박스를 팔지도 않았고 그대로 갖고 있고 극장에 대한 개봉 영화도 생기긴 하지만 관객 수는 분명히 적겠지만 이 피해가 수혜로 바뀔 때가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피해 준데 주가는 많이 회복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피해인데 주가는 더 하락이 없고 근데 여기서 수혜주로 바뀌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드라마가 또 나오고 하다고 실적도 올해 개선이 돼요. 적자를 코로나 때 하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이러면서
그 적자폭이 있던 부분에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워낙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꺼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서 내년엔 좀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목표가 62,000원 드릴 테니까 내려오면은 다시 전화 주세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요. 홀딩 하셔가지고 62,000원 정도 시간과 관계없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오시아요. 예, OCI 매수가 비중은요? 85,000원에 20%요. 네, 85,000원에 20%. 지금 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구간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뭐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우선 우리 시청자분이 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잘 잡으셔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네. 어디서 매도를 할까 고민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 팔면 계속 걱정일 겁니다. 네. 안 팔면 계속 걱정을 할 거고 고가도 이제 15만 원대까지 봤기 때문에 그 팔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은 홀딩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얼마 정도? 저는 얼마 뭐 정도? 길게 보면요. 지금 현재 고가도 네. 더 이상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얘기 드린다라면은 그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OCI가 태양광 쪽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린 뉴딜 쪽에 맞잖아요. 이제 OCI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태양광 이슈로 많이 알잖아요. 그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선 사업을 접고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 폴리실리콘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쪽이 뭐냐면은 그건 이제 태양광 쪽에 그 관련된 모듈 사업이고요. 실리콘 사업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군산 쪽의 공장을 전환을 조금 해나가면서 뭘로 가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역시 앞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그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OCI는 계속 긍정적인 요인이 묻어날 거고 실적 개선도 굉장히 뚜렷해졌고요. 그래서 그 중국이 폴리실리콘 쪽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중국의 충돌, 그 외적인 부분은 OCI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OCI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뭐 실적 발표가 있고 좀 내려왔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쪽으로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거고 향후에는 계속 좋아지고 뭐 바이오 사업도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쪽보다는 역시 반도체 소재 쪽의 캐파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고 가신다라고 보면 OCI도 반도체 소재 기업 쪽으로 좋은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을 현대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효과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본다라면 상선 쪽에 관련된 그 무역 쪽에 관련된 운송 관련된 모멘텀도 컨테이너 쪽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CI를 계속 가져가시되 뭐 이익을 챙겼다가 좀 내려오면 또 더 사고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을 유지하는 건데 최근에 각도를 좀 올려놔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매수가를 위협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내려온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면은 13만 원, 13만 5천 원대 정도에서는 좀 챙겼다가 다시 또 박스 조정 주면 내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늘리고 그러니까 이익을 챙겨가야 고민이 안 돼요. 이익을 챙겨놓으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좀 멀리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20%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고 저는 목표가는 이전의 고가인 2018년도 때 고가 정도인 16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좀 길더라도 그 시간을 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OCI까지 전화 상담을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멘토님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저는 내일 저녁 7시고요. 저녁 7시에 저번 주에 소통을 하면서 하이닉 뭐 전반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IT도 얘기 많이 드렸고 앞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저번 주에는 제가 조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시나리오된 부분들 그 전주에 해놓은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시나리오를 또 다음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 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또 앞으로 주식 시장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우리 시장이 좀 앞으로 흘러갈지 내일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볼게요. 열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7,570원의 비중은 10%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좀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건 떨어지면 더 사고요. 아니, 좀 여유롭게 보시고
마시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재료 모멘텀이 상당히 많잖아요. HK노인 상장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장성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지만 그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중국 쪽에 지금 뭐 LG생활건강이 막 폭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국콜마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 중저가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화장품 그 OEM 쪽에 관련된 ODM이죠. ODM 쪽에 관련된 부분에 위탁 생산하면서 원료 쪽에 생산된 부분을 코스맥스하고 아주 사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역시 다른 쪽으로도 연관성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코스맥스하고 같은 ODM 쪽 위탁 생산 쪽에 캐파 확장이 계속 점점 다양하게 화장품 쪽만 아니라도 다양하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그냥 가격 한번 찝어드리면 49,000원 아래쪽에서 더 늘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겁내지 마시고요. 이 화장품 쪽의 업황이 내려올 때 기회로 잡으면 됩니다. 피해주가 수혜주로 밝힐 때 강해진다. 그걸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홀딩 하시고요.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의견은 49,000원 아래쪽에서 연락 주시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HBO 18,300원에 비중은 50% 추가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수급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18,500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구간이고 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멘토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뭐 기간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상장한다는 초입이고요. 그 시세가 최근에 앞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기업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갈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박스권 형태 느낌인 것 같아요.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그 박스권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이익을 챙기시면서 가고 내려오면 또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 반등을 주면 저항이 만들어진 구간이 한 19,500원 이쪽 상단 쪽에서 어차피 2만 원대 가면 또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0원 우리 어깨에 팔아라라는 한쪽 라인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박스권의 어깨 라인 정도 되는 19,500원 라인에서 팔고 가격은 좀 더 싸게 계속 분할 매수하시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니까 목표가는 19,500원 상단 쪽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박진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7,540원에 비중은 10% 유지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요즘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못 버는 바이오는 애초에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돌아 올라오는 건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 쪽의 흐름이 조금 양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워낙 좋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약 쪽에 바이오 돈은 버는 기업들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K바이오가 무역 흑자로 전환됐다는 자체가 돈을 버는 기업이 만들어 놓은 거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접근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여지는 있으니까요. 반등 시 조금 매도. 일단 어차피 지금 현재 패턴이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목표치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8,500원대 정도, 한 8,500원, 8,600원 사이 정도에서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최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T7C 스틸 6,300원에 10% 기대는 안 하지만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T7C 스틸은 최근 들어서 엄청 급등을 하고 있네요. 6,300원이면 살짝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배터리 3사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향후에 배터리 폐배터리든 그 2차 전지 쪽에 원통형이라든 뭐든 각형이 뭐가 나오든 TC 스틸은 수혜를 좀 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이 시세에 어느 대응을 좀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으니까요. 횡보 구간이 아니라 오르는 구간에 올라 있는 구간에 샀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쪽에서 조금 반등 나와주는 이 라인대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6,7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하루 이틀 내용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과연 들고 있을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더 싼 가격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안 오더라도 기다려야 되고요. 안 오면은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 걸 들고 있다가 급락을 맞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번 주까지 홀딩하고 6,700원 위쪽으로 돌파가 없으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6만 1,000원에 25%.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한 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 뭐 또 골프 관련해서도 잘 올라갔어요. 그동안 앞으로 네. 실적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골프 관련된 테마로 엮였는데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골프 산업 쪽에 필라 홀딩스가 그 브랜드 자체가 얼마나 강한 효과를 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슈가 되는 거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역시 피해주가 수혜주다라는 측면이 수혜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64,000원대 정도까지는 63,000원 정도 보이네요. 6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좀 끌고 가셔가지고 61,000원대 사셨으니까요. 그 가격대에서는 오래 기다리셨네요. 보니까 63,0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은 잠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한전 KPS고요. 네. 매수가는 43,100원. 비중은요? 비중은 8%예요. 네, 43,100원에 8%. 최근에 아마 네.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전 테마는 당분간도 계속 살아있을 것 같긴 한데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뭐 테마는 많죠. 원전은 좀 이슈가 너무 많이 됐고 네. 이제 전기차 쪽에 이 전기 인프라를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네. 이동이라든지 뭐 전력 수요라든지 뭐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그 검침이라고 하죠. 뭐 그런 쪽이라든지 관련성을 다 봤었을 때는 이 전력 관련주 쪽에 대한 그 원전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전력 관련성으로 좀 보셨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고 원전 이슈가 돼서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가격을 높게 세우면 가격을 좁힐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가격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냥 횡보한다라고 가격 뭐 다시 오르겠거니 안 빠진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37,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등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릿대 아래쪽에서는 이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좀 추가 매수 관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한국전력에 대한 모멘텀을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그쪽을 조금 지켜보면 최근에 뭐 수주도 있고 뭐 계약도 있고 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무거운 건 무거운 겁니다. 반등의 여지가 37,000원대 나올 수 있으니까 37,000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가격대가 한 39,000원대를 지지받고 올라선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고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단기 시세를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47,000원대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빠르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내와요. 매수가 비중은요? 5,010원에 15%예요. 예, 5,010원에 15%. 일단 지금 예, 예. 살짝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 내화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애매하네요. 좀 옆으로 가다가 한 번은 튈 것 같은데 튀면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어차피 섹터 뭐 남북 경협도 엮이고 예. 정치도 엮이고 막 이러는 기업이라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네, 뭐 아직 해드린 게 없는데 벌써 고맙다고 하십니까? 자, 일단은 네. 조금 약간 마이너스권에 계속 맴도니까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그런 기업이에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어떤 이슈에 믹스돼서 가야지만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테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뭐 정치 인맥입니다, 남북 경협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남북 경협에서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뭐 어떤 연락 사무소가 연결됐다고 하니까 막 관련 기업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기업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남북 경협 이슈가 강해지면은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 인맥성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어도 그 움직이는 기업들은 거기에요. 예전에 뭐 대선 테마로 엮였던 대선 인맥주가
다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 기업이 또 올라가고요. 그 어떻게든 엮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내화도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나 흐름 이런 쪽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할 것 같으니까 흐름 자체는 저점을 높이고 방향성을 잡아놓은 상태라 강한 반등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애초에 저항대 구간에서 현재 흐름을 위쪽에서 체크하고 있는 단계니까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마이너스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6,000원대 정도에 5,800원 정도 욕심내지 마세요. 한 5,800원 정도의 강한 시세가 나올 때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해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CS 윈드 네, 매수가 비중은요? 85,611원. 예, 30%. 85,611원에 30%. 네네. 지금 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예,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이 종목이. 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고 뭐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높게 사놓으면은 회사가 좋은 건 맞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죠. 팬입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팬이세요? 네, 제 팬은 네. 이런 거 안 살 텐데 제 강의 보고 아니, 막 전 이러면. 초보인데 초보세요? 그때 처음 선생님 뵙고 네. 멘토님 뵙고 음, 아니 너무 좋다고 또 주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의 말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풍력. 풍력 얘기했는데 풍력으로 올라온 지가 코로나 때 이때부터 뉴딜 정책 얘기하면서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거의 한 3분기 가까이 그냥 쭉 올라왔는데 9개월 가까이 네, 올라왔어요. 혼나야 돼요. 꼭지에서 샀어요. 네, 맞아요. 저니까 덜 혼내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의 여지는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비중도 많고 하고 올라오면 팔세요. 일단 보유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가 근데 가까이 본전에 있다면 네, 본전은 올 수 여기 있어요. 매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딜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뭐냐면 일자리나 뉴딜이나 코로나가 한번 왔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뉴딜 정책을 좀 더 강조하고 그거를 현 정부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권 주자들이 아마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됐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어차피 최근에 뉴딜 정책이 작년이었고 대권이 바뀌는 게 내년으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거라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 뭐 원전으로 되돌리겠다, 뭐 풍력은 다 내려놓겠다, 이미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낼 건지라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거니까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쪽 관련된 기업은 이 CS 윈드랑 베어링 쪽 관련 기업이 미국 쪽의 인프라 쪽 관련된 투자 소식, 친환경 투자 쪽에 관련성을 띌 수 있으니까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높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으로 85,000원 매수가 오면 꼭 매도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풍력이 85,000원.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말까지 갈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단기에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두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85,000원이요? 네네, 매수가잖아요. 85,600원, 86,000원 정도. 거기에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비중도 많이 들어가지 말고요.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알서포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500원에 10%요. 네, 12,500원에 10%. 이거 이제 막 급등할 때 들어가신 거예요? 7월에? 아,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멘토님. 그쵸? 네. 진짜 딱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한 5천 명 이렇게 뭐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바닥에서 내려와서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최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사셨어요. 이건 정말
비중이 다만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한 번쯤의 반등은 더 있을 거거든요. 분명한 건. 최근에 이제 이탈성도 없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뭐 사라지지도 않고 코로나는 계속 동행을 할 거지만 이제 먹는 치료제 나오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대면 쪽 관련된 부분에 원격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원격 진료부터 해서 앞으로 비대면 쪽으로 많은 쪽으로 연결되는데 알서포트는 회의에 화상 회의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반응이 좀 없는 건데 실적은 분명히 개선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실적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한 번의 반등이 있으면 반드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뭐 천정부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한 번의 시세가 강하게 한번 올라와 준다라면 한 며칠 이내 변곡이 생기면서 위아래 둘 중에 하나의 신호가 나올 거예요.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나올 텐데 올라와 준다라면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내려온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7,500원 정도 상단까지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7,3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 가격대 왔었을 때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기업의 실적은 있는 기업이니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매수가 매도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38,800원에 20%요. 네, 38,800원에 20%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거 요즘 다시 좀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네.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뭐 정부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뭐 천연가스 통해서 어차피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애초에 부수행 수소나 사업 탄력이 한국가스공사를 거쳐가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우리나라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를 거쳐가는 부분이 많은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홀딩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들고 가셔가지고 매수가 쪽 위쪽으로 한번 좀 패턴은 더 만들 것 같아요. 역시 위아래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그래 강하지 않고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니까 최근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네, 화면 보시면 그 옆으로 움직일 때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 약간 라운드 치듯이 약간 이렇게 돌아서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빨간색 제가 표시한 대로. 근데 올라갈 때는 보면은 강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보면은 시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찬히 옆으로 흐름을 만들다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IT 부품 다음에 수소도 좀 챙겨보자, 5G 좀 챙겨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수소도 계속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니까 들고 가시고요. 천연가스 쪽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수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위쪽 최근에 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라면 한 42,000원대 정도도 안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42,000원짜리 왔을 때 다시 확인해보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일단 목표가를 4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매수도 가능한가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얘기인데 굳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2,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4% 정도 차이에서 얼마나 내 비중만 늘어나지 효율적인 그 투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투자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경우에 혹여나 뭐 32,000원대 정도? 32,000원대 정도 됐을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러쉬 배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성 ENG 2,645원에 5% 미달하셨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관련주로 진짜 한때 전설적인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이거 요즘 네. 거래량도 너무 없고 답답할 것 같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거는 2,270원까지 내려올 거니까요. 그 이전에는 접근 또 대응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70원 부근입니다. 2,300원 부근 정도의 지지대가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까지는 손도 대지 말고요. 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그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상상일 뿐이고 현실화될 때 반등이 있을 거고 그게 오지 않고 제가 삼성전자 72,000원 기다리는데 그 부분에서 오지 않았고 반등이 나왔던 건 시간적인 조정이 간 건데 신성 ENG도 지금 결국은 시간적인 조정이 가야 돼요. 그 시간 조정의 끝자락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2,300원대 부근이라고 판단되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지 않고 시간 조정이 온다라면 반등이 나올 거고 위쪽 반등 가격은 3,200원 정도 나오니까요. 현재 지금 가격대가 매수가 부근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3,000원 초반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C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 상담을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네. 멘토님, 앞서 이제 반도체나 뭐 자동차 대표 주력 산업 위주로 시장 갈 거다 보셨잖아요. 네. 좀 자동차 쪽이 좀 궁금해서 네. 뭐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즘 또 지지부진하잖아요. 대표 네. 현대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네. 좋게 보시나요? 쭉? 네, 자동차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요. 많은 제 팬이라면 다 아시는 자동차는 네. 버리지 마라라고. 예전에 제가 어. 소비는 버리지 마라,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요즘 얘기를 늘 하는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동차의 모멘텀은 20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현재 다니면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에 어느 쪽이 맞냐라고 하면 내연기관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만 계속 만들겠다. 뭐 벤츠도 BMW도 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보다 전기차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고 내연기관차다가 점점 바뀔 거고 전기차 인프라가 커지면은 결국은 이 전기차를 인프라 주유소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는 쪽이 편의성에 더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니까 전 역시 전기차 모멘텀이 계속 있을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을 때 적자를 보던 많은 부품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 폭발적인 스타트 라인에 올려놓은 거지 조정이 오면 재차 다시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는 버리지 말고 모아가야 되고요. 조선도 똑같습니다. 2023년 때 보시면은 적자 보던 기업들이 다 흑자 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니까 2023년 기점으로 한번 시세를 기다려보는 전략에서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자동차를 꼭 이제 시황 설명하시면서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자동차는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참고하셔서 지금 뭘 좀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해주신 오늘 멘토님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디지털 화폐 사업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와 손을 잡고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내려앉으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키오스크,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오늘 보시면 K사인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20% 가까이 오르면서 딱 3,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인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장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SM의 인수와 관련해서 CJ와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보시면 시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SM과 SM-CN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 경신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풍부하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8,1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가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트립닷컴도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67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제 외교 안보 포럼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225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금강산 관련주인 아난티 관련주 현재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던 우리 양시장은 장중반에 중국 차이신 PMI 지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중국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고요. 어제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피 역대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고요. 1.1% 오르면서 3,27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0.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44선, 1,040선의 안착 시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